쏘갔다. 이재명 재판 열어서 피고인에게 굽신거린 판사들. 제가 오늘 낮에 송구권 혼술에서 전해드린 내용이죠. 뭐냐면은 지금 이재명의 재판 5개 중에서 3개가 추후 지정해서 사실상 이제 연결을 했죠. 이게 이제 상황이 변하면은 언제든 다시 재판 열릴 수 있습니다. 추후 지정. 그런데 오늘 7월 1일이죠. 오늘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수원지법에서, 그러니까 5개 중에서 3개는 추후 지정이 됐고, 수원지법이 가지고 있는 2개, 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 여기서 가지고 있는 2개, 법인카드 유용 사건하고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예정됐던 게,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된 게 7월 1일에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 다음에 7월 22일에 대북 송금 사건이 돼 있는데, 수원지법에서 이 공판 준비 기일을 어떻게 할지 공시를 안 했습니다. 공시를 안 해서 저도 이게 7월 1일에 있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그 라이브 송권의 정치쇼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문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댓글을 미처 읽지를 못했는데, 근데 이 7월 1일 오늘 공판 준비기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과는 이상한 방향으로 똑같지만은 뭐냐 하면은 어쨌든 이재명이 집권을 했죠. 집권을 하고 나서 헌법 84조를 엉터리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불소추 특권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무조건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죠. 그러니까 세계의 재판부에서 헌법 84조를 들어서 중단을 시켰죠. 일단 중단입니다. 추후 재판기일 지정 이렇게. 그런데 어쨌거나 공판 준비 기일이지만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이 집권을 했는데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열렸다는 것은 언제든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대해서 그 이재명의 이 변호사들인 법무법인 윤립에서 그저께 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공판 준비기일 추후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판 준비기일을 열지 말자, 다른 재판부처럼 추후 지정해서 그냥 미루자. 자기들 이제 5년 후를 이야기하겠죠. 미루자고 했는데 이거를 기각을 했습니다. 아니야, 열어야 돼.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 재판장이 지정해서 진행하는 절차다. 공판 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 준비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재판을 열리면 보통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먼저 열죠. 그래서 이것을 몇 차례 여는데 이 법인카드 사건은 그동안 3번 열었고 오늘이 마지막 그 4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다. 그러면은 공판 준비 기일은 말 그대로 이제 피고인이 출석을 안 해도 됩니다. 변호사하고 법원 그리고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에서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건가 말 그대로 이제 준비하는 일정이죠. 자, 그래서 이 재판부의 이야기는 그 공판 준비 기일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거하고는 별개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건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 공판 준비 기일은 열어야 된다 해서 오늘 열렸습니다. 4시 반에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어쨌든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이 열린 거죠. 그리고 제가 그 혼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재판이 열려도 이것을 또 추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 지정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이 열린 데 의의가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 변화가 생기면 또 열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 결과가
추후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 번째 재판 정지 사례인데 공직선거법 파기한 승심하고 그 대장동 재판 그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추후 지정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2심 유정유사 2심도 사실상 대선 전에 추후 지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 개가 전부 다 추후 지정됐고 오늘 이제 네 개가 됐습니다. 네 개가 됐는데 다섯 번째 이제 하나 남은 게 대북송금이죠. 그것도 이 재판부에서 오늘 추후 지정을 한 이 재판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그래서 그것도 공판 준비 기일이 22일에 예정돼 있는데 22일에 준비 기일을 열면서 또 추후 지정을 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쏘갔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쏘갔다 이재명 재판 열어서 피고인의 굽신거리는 판사들 이렇게 추후 지정을 할 줄 몰라서 쏘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제가 혼술에서도 추후 지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금 재직 중인데 재임 중인데 그런데 그 전에 이 재판부들은 그냥 민망했든지 자기들이 굉장히 민망했든지 이 추후 지정을 하는 이유로 그냥 그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 84조의 그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되느냐 진행되느냐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밝히고 그냥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본인들도 민망하죠. 갑자기 재판하다가 뭐 중단을 하려고 하니까는 세 개 재판부가 두 개 재판부가 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형사 11부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은 자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송병훈 자 재판장의 그 설명입니다. 오늘 그 법정에서 한 설명입니다. 이재명 피고인은 2025년 6월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정 수반인과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이 국가를 대표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 이런 설명을 거창하게 붙였습니다. 거창하게. 다른 재판부하고 또 다르죠. 우리나라 상권 분립 국가입니다. 사법부 독립이 어이없이 있죠. 그리고 이 이재명이 지금 상권 분립을 완전히 흔들고 있죠. 입법국 행정권 다 장악을 해서 사법부 뭐 대법원장까지 무슨 이 탄핵을 한다고 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하고 특검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헌법상 직무의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아예 더 세게 이렇게 들어놓아 버리는 그런 오늘 입장을 내놓고 추후 지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범 두 사람이 있죠. 비서실장이었던 정순욱인가요? 그 사람하고 배소연에 대해서는 일단 예정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런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공판기일을 둘 다 추정할 경우, 둘 다 미룰 경우 5년 뒤에 재판이 열릴 건데 부동의하고 있는 진술 조서가 많고 이에 따른 정인들의 기억력 감소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그래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가 불거지거나 절차 진행에 문제가 발견되면은 기일 진행 여부를 추후 결정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정순옥 그 비서실장하고 배세훈 씨만 가지고 재판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그 이재명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되면은 그 재판도 중단시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자, 그러면 추후 지정이라는 것이 그럼 5년 뒤에 열겠다고 아예 작정을 한 건가요?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헌법 84조에 대해서 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이게 학계의 다수 의견이고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그걸 막으려고 좌파들로 막 채워놓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헌법재판관들이 양심이 있다면은 이게 계속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때 그러느냐. 이재명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그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그 사실들이 드러나고 공범들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하영 재판은 계속 진행되죠. 김성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폭발하면은 재판은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친초라고 그냥 뭐 강력한 힘으로 그냥 막고 있고 지금도 헌재도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각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을 하라고 했지만은 다시 입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년 동안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지금 이재명이 이 기세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죠. 여러 가지 벌써 실책들이 나오고 있고 민심이 움직이기 움직이고 있는 제가 한번 설명을 분석을 해드렸다시피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년 후라는 것은 이 재판부가 5년 뒤 재판이 열릴 건데 이 이야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이 재판부가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추후 지정이라고 하면서 5년 후를 이야기했다. 본인들도 5년 후에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정인들의 기억력 감소 5년 뒤가 지나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5년 후에 기억력 감소 해당 안 됩니까? 이 공범들만 기억력 감소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마치 충성맹세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또 법원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 재판부가 대북 송금 사건도 지금 7월 22일 날 공판 준비 기일에 예정돼 있죠. 그럼 아마 똑같이 하겠죠. 그때도 공판 준비 기일은 연다. 그런데 또 열어 가지고 이것도 무슨 뭐 현직이니까 주 지정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 카드 유용 사건 이거는 거의 자법입니다. 자법 수준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김혜경 씨 등과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은 또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썼다. 그래서 그 이재명을 그때 불렀는데 안 가고 붙었죠. 붙어서 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고 불구속 기소했고 그때도 이렇게 구인을 하고 무슨 뭐 체포 동의안을 하더라도 검찰이 할 역할을 다 했어야죠. 그런데 아무 조사도 없이 이렇게 그냥 기소를 하고 이렇게 솜방망이 수사를 하니까는 그 결과가 오늘 검찰을 완전히 해체한다고 나오고 검찰총장이 9개월 만에 사퇴를 하는 그 상황까지 지금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가 있죠.